Hello, girls and boys. Ready? Let's begin.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의 저는 설춘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식인 코너를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은 사무실에서 지식에 대한 강의를 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나와서 부동산에 대한 현장에서 꼭 중요한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강의입니다, 여러분. 너무 또 길면 루즈해지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타워형과 판상형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겸사겸사 알아보는 김에 몇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단지는 다양한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한 2,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타워형과 판상형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합니다. 먼저 1층과 로얄층 가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로얄층에 비해서 1층의 가격이 한 10% 낮다, 이런 것이 이제 통례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천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1층이 직접 그냥 그 호수로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는 오히려 1층이 로얄층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첫 번째는 층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향을 구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로얄층, 중간층, 요즘은 탑층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은 아무래도 남향이나 남동향, 남서향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타워형과 판상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판상형 아파트와 타워형 아파트에 대한 장단점들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판상형의 아파트가 타워형의 아파트보다는 대충 한 10% 정도는 통상 비싼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상형의 아파트가 만약에 10억 원이라면 타워형의 아파트는 약 한 9억 원 정도, 더불어서 판상형의 로얄층의 아파트가 10억이라면 1층의 아파트는 9억, 타워형의 로얄층은 9억, 반면에 타워형의 1층은 8억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단지 내에 판상형의 로얄층은 10억, 타워형의 1층은 8억 정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2억 원 정도, 즉 20%의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먼저 판상형의 장점, 판상형의 가장 큰 강점은 모든 세대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일조권을 갖는다. 통상 남향이나 남동향, 남서향의 일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큰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향이나 서향은 조금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 남향의 아파트보다는 동향의 아파트가 한 3에서 5% 정도 통상 저렴하다. 서향의 아파트는 남향의 아파트보다 통상 5에서 7% 정도 저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향의 아파트의 가장 큰 강점, 여러분, 일조권. 첫 번째는 일조권. 두 번째는 통풍과 환기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강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타워형보다는 판상형의 아파트가 관리비도 조금 더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워형에 살았을 때는 에어컨을 6월 중순에 켰다면 판상형의 아파트를 살고 에어컨은 7월 중순에 켠다, 이렇게 이해하면 관리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에 타워형 아파트의 강점, 타워형 아파트는 일단은 좀 멋있죠, 여러분. 판상형의 아파트보다는 좀 멋있다. 두 번째는 각 세대별 조망권이 다 다릅니다. 조망권이 다 다르죠. 판상형 아파트는 조망권이 다 일률적인데 반해서 타워형의 아파트는
세대별 조망권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점, 또 어찌 보면 고밀도, 그래서 주위에 오히려 좀 동간 거리가 상당히 넓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쾌적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점은 또 강점. 더불어서 사생활 침해가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판상형 아파트는 앞동끼리 있어서 뒤쪽이나 앞쪽이나 약간 좀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죠. 반면에 타워형 아파트는 그런 것들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점. 다만 타워형 아파트는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단점. 조망은 좋은데 일조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일조가 왜냐하면 타워형은 한 동에 통상 4개 호수가 있는데 남동향, 남서향의 호수는 좋은데 북동향, 북서향의 호수는 일조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워형은 좀 아쉽게도 환기나 통풍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아쉬운 단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타워형과 판상형에서 사람들의 선호도는 판상형을 기본적으로 더 좋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하고 또 하나씩 가격의 차이 이런 것들 데이터로 좀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 정말 타워형이 판상형보다 좀 싼가? 타워형보다 판상형이 비싼가? 이런 것들은 중개업소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국토부 실거래가는 그런 부분까지는 오픈되지 않는다. 그냥 몇 층이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지 몇 동 몇 층 이렇게 해준다면 오히려 일반인들이 시세를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세를 나타내주는 그런 사이트들은 바로 이런 점을 좀 고민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타워형과 판상형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여러분 앞에 보면 전형적인 판상형 아파트. 저 아파트는 타워형이나 또는 혼합형 어떻습니까? 네, 판상형 아파트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판상형 아파트. 저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타워형 아파트입니다. 똑같은 판상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향이 다르죠? 남향의 아파트, 이를테면 뭐 서향이나 동향의 아파트 이런 것들. 향은 여러분 뭐 나침판을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발코니, 거실의 발코니를 기준으로 지도를 보고 판단한다. 지도를 확대해서 향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위에는 상당히 녹지나 이런 쾌적한 정리를 상당히 잘된 그런 아파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타워형과 판상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간단한 꿀팁.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 앞쪽에는 항상 저는 이런 놀이터를 가장 선호합니다. 놀이터를 가장 선호한다. 아이들의 그런 역동적인 모습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동에서 나왔을 때 뭐가 보이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좀 역동적인 좋은 아이들의 놀이터를 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강점이다. 다양한 어떤 본인만의 좋아하는 점을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혹시 여러분 나중에도 궁금한 부분은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댓글이나 또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 질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워형과 판상형 그 다음에 일부 꿀팁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